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장내 일장의 임동석입니다. 자, 오늘은 12월 들어서 처음 찾아뵙는 날입니다. 12월 2일 월요일이고요. 한 주의 시작 그리고 한 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달의 또 시작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번 12월 한 달장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올 한 해 농사를 좋게 잘 마무리하셔야 될 텐데요. 자, 오늘 장의 흐름은 첫날부터 조금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소폭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뭐 처음부터 너무 잘 달리면 힘이 빠져서 멀리 갈 수 없는 법이니까요. 좋은 쪽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장이 어떤지 지수를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15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2030선까지 현재 밀려 있습니다. 0.7%대의 하락이고요. 투자 주체별로 보면은 외국인은 좀 중립적인 모습을 보이고 오늘은 기관과 개인 간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양도 상당히 큽니다. 개인은 1780억을 사고 기관은 1870억을 팝니다. 네, 코스닥에서는 4포인트가 정확히 내렸습니다. 513선까지 밀렸고요.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과 기관이 비슷한 물량을 앞서거니 뒤서거니 내놓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양시장을 긍정적으로 보는군요. 네, 원달러 환율 아주 조금 움직였습니다. 네, 12월 첫날부터 조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이 왜 이러한 것인지에 대한 진단을 해봐야겠죠. 마침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정재훈 멘토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황 체크포인트부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12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 마지막 달 일단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11월 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로 인해서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금일 같은 경우는 그 물량들을 일단 일부 차익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일단 매수의 강도는 점차적으로 좀 약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는 현재 양 매도를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 매도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일단 외국인 쪽도 코스닥 시장 쪽엔 좀 매도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매도까지도 출회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그 양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시장의 흐름들은 지금 약세의 흐름들이 좀 나타날 것이다라는 부분들은 지난주 시간에서 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일단 주말장을 좀 맞이해서 추격 매수는 좀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일단 월말 효과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조정이 되는 조정의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물 기준으로 268포인트에 좀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제 265포인트 부근에서는 매수 포인트로 좀 다시 한번 잡아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고점권역에 대한 매물 부담이 좀 가중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일단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좀 더 보유를 해 나가는 전략도 일단 괜찮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265포인트 이 자리대에서는 한 번쯤 다시 이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기관 투자금을 운용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연말이 되면 어느 정도 이제 지금까지 거둔 수익을 확정지켜서 물량을 좀 내놓는 경우들이 꽤나 좀 많다라는 것이 이제 정설인데요. 자, 근데 이제 12월 첫날부터 오늘 기관의 물량이 이렇게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으로 이야기는 조금 이른 감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 오늘 기관 물량이 많이 나오는 뭐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아직까지 뭐 특별한 이유는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많이 이 관리를 해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고가권역의 흐름들도 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잠깐 좀 차트를 보시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입니다. 선물의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라면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확인을 해주고 난 이후에 상승의 시도가 좀 나타나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그런 모습들이었었고요.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펑만큼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자리대에서는 얼추 목표치가 다 왔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조정을 좀 염두를 해두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아직까지는 뭐 추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급적인 흐름들이 대량으로 좀 매도가 나와주는 그런 부분들도 아니고 아직까지 추세가 좀 견조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양호한 조정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전고점에 대한 부분들, 이 부담스러운 이 전고점 매물 때문에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매도가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라면 어떤 것들입니까? 예, 최근에 시장이 이제 고점권에 좀 밀려 내려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예상을 하고 있고, 환율 또한 마찬가지로 좀 어느 정도 불안정한 좀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단 금융섹터 종목군들이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일단 금융섹터, KB금융 같은 경우를 보게 된다면 이제 정배열 초위권에 좀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차트를 좀 보시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상승을 해주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다시 이제 재차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단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주도 섹터죠. IT 쪽과 조선 쪽 이런 쪽이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 속에서 금융 섹터가 나머지 좀 대안주 역할을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KB 지주뿐만 아니라 신한 지주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금융 섹터들이 지수 방어 역할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이 상승폭을 좀 키우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뿐만 아니라 보험 섹터도 마찬가지로 현재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메리츠화재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상승 추세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작년 10월경에 형성되어 있었던 고점권역이죠. 16,000원대를 한 번쯤은 돌파 시도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상승 추세대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메리츠화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양호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요. 일단 M&A 이슈까지도 일단 LIG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상승의 여력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동부화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동부화재도 금요 같은 경우 2%가 넘는 상승세를 좀 기록을 하면서 시장 대비 탄력이 좀 상당히 강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융섹터 이외에 다른 종목군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고점, 10월 달에 고점을 형성해 주고 난 이후에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상승 시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러한 상승은 외국인 쪽에서의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탄력도가 상당히 좀 강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현재 시장의 흐름들 같은 경우라면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 그런 종목군들을 일단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든 추세를 좀 매매하든 외국인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접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특징주 살펴봤고요. 자, 우리 중국에서도 일방적으로 방공식별구역, 일반인들로 해서는 뭐 영해, 영공 이런 개념은 압니다만 방공식별구역 상당히 좀 생소한 그런 선을 일방적으로 발표를 함으로써 동북아의 긴장감이 상당 부분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각국의 군사력이 이쪽에 이제 집중을 하고 있고요. 자칫 뭐 불똥 튀는 일이라도 생기지 않을까 이런 염려가 상당히 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런 때는 이제 테마주로 대표적인 게 방산주가 떠오르는데, 자, 어떻습니까? 방산주 좀 관심 갖고 투자해 볼 만한 건가요? 예,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상당히 좀 급등락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에는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본다라면 어느 정도 이 좋은 수익을 좀 낼 수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포인트로 맞춰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슈적인 측면을 놓고 보게 된다면 너무 이렇게 급등락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게 된다면 스페코라는 종목군들 한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항상 무수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급등락을 좀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즉 지금 현재 자리 구간대에서 어느 정도 이격이 좀 좁혀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좀 접근이 가능하겠으나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는 부분들이 이 리스크적인 요인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어느 정도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들 같은 경우라면 이런 종목보다는 좀 더 안전한 주식들, 특히 대형 섹터들 중에서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을 차분하게 좀 매수 포인트로 잡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약에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한 어느 정도 가격이 있어서 얼마에 털고 나와야 될까요? 우선적으로는 뭐 갭상승 출발한 이후에 어느 정도 양봉의 모습들이 좀 보여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다면 뭐 한 3,700원대까지는
일단 매수 포인트 좀 잡아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좀 기준으로 놓고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3,600원짜리대가 이탈되는 흐름들이 좀 전개가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리스크 관리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너무 길게 끌고 가는 전략보다는 어느 정도 몇 퍼센트의 좀 기준을 좀 정해놓고 일단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접근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방산주 가운데 아무래도 대형주를 좀 안정적으로 투자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뭐니 해도 삼성 계열사는 좀 믿을만하다라는 그런 안도감도 있을 수 있고요. 삼성테크인의 가격적인 메리트라든가 지금 투자 시점으로서는 어떻습니까? 예, 삼성테크인은 지금 역배열 구간에 좀 진입을 해 있는 상황들입니다. 뭐 실적에 대한 개선 부분들, 이 부분들이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반등에 대한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를 좀 잠깐 보시게 된다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저가 권역을 이탈을 해주고 난 이후에 지금 현재 확대를 해서 보시게 된다면 급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입니다. 사업에 대한 구조 개편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큰 반등이 좀 나와주는 모습들이 전개가 됐는데요. 일정 부분 상승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박스권역으로 좀 진행될 확률이 좀 높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놓고 봤을 땐 장기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된다면 차분하게 좀 분할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아직까지는 일단 좀 관망을 하는 게 좀 좋겠다. 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또 다른 종목군들이 삼성테크인보다는 차라리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 SDI 이런 종목군들이 좀 추세적으로는 살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을 매매하는 게 좀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업들의 인사 처리입니다. 이미 뭐 신세계그룹이라든가 LG라든가 주요 기업들이 이제 인사 발표를 했고요. 자, 이제 삼성그룹이 오늘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좀 약세에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향후 주가 향방과 전략을 소개해 주신다면요? 예, 삼성전자를 좀 비록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다른 계열사들 같은 경우 실제 이렇게 썩 좋게 나온 부분들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삼성 사장단에 대한 인사 부분들은 좀 과거에 대비 작년에 대비 좀 축소가 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서연 제일모직 부사장이 사장으로 좀 승진이 되면서 삼성 에버랜드 쪽에 패션 부분 좀 담당을 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결국에는 이 삼성 그룹주들 같은 경우라면은 어느 정도 이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 조직일에 대한 개편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개편 부분들까지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여유있게 보는 전략이 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특히나 이 제일모직이라든가 삼성테크인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제일모직은 상당히 그나마 좀 양호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삼성테크인 같은 경우는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역별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다소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새로운 사업 부분들에 대한 이 개편을 놓고 난 이후에 흐름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것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전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그나마 제일 견조한 모습들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좀 놓고 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삼성전자는 이제 일반인들이 왠지 사기에 왠지 좀 겁이 좀 나는 종목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삼성 계열사 가운데 그래도 좀 잡아볼 만한 종목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추천하시겠습니까? 특히 삼성물산이라든가 지금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한 2%대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예, 일단 만약에 좀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라면 건설 섹터들을 일단 보지는 않겠습니다.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엔지니어링, 일단 삼성물산 같은 경우 금리 좀 밀려 내려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은 실적이 가시화되는 부분들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결국 현재 상황에서 모멘텀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러한 측면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가 아니라면 매매를 해볼 수 있는 종목군들은 아마도 삼성 SDI가 아닌가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 있고 모멘텀은 충분하다라는 부분들입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ESS에 대한 이 모멘텀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 대한 부분들은 실적이 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로 놓고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좀 가능한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12만원대에서 20만원까지 급등을 하고 난 이후에 어느 정도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즉 이격 조정을 좀 마치고 난 그 이후라면 다시 한번 치고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T가 이제 배당금을 2,000원 아래로 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약세로 급락 전환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대응을 해봐야겠습니까?
예, 일단 K차면 가장 안전한 부분들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좀 컸었습니다. 근데 12월 달에는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질 필요성이 있는데요. 이 KT 같은 경우는 일단은 찬물을 좀 끼얹은 격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석채 회장이 재선임이 되면서 최소 2,000원대의 배당을 좀 약속을 했던 상황이었었습니다. 근데 배당금에 대한 감소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로 인해서 2,000원 이하권역에서도 좀 배당을 진행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대한 경영에 대한 변화,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들과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진했기 때문에 일단 배당의 규모를 어쩔 수 없이 좀 축소를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이 조정의 폭은 좀 당분간 조정은 좀 이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많이 빠졌다고 해서 접근하는 방법보다는 우선적으로 좀 더 이 추이를 지켜보는 전략, 즉 관망하는 자세가 유효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또 도전을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어떤 종목으로 몇 %씩 올리시겠습니까? 네, 금요일 제가 종목을 제안을 해드릴 부분 조선 기자재수 쪽입니다. 동성 화인텍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동성 화인텍 같은 경우, 금일 같은 경우 약 한 2.7%의 조정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좀 견조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2013년도 4분기에 대한 실적뿐만 아니라 내년 시장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인들이 상당히 많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적인 상승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금일 코스닥 시장이 좀 탄력이 약한 그런 흐름들 속에서도 그나마 좀 견조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 부분들은 긍정적인 부분들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3거래일 연속적으로 기관 쪽에 좀 매수가 들어와 주고 있고, 외국인 쪽의 매도 물량은 그렇게 크지가 않은 면으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은 좀 눌림목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상승을 했을 때는 거래량이 좀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삼각 수렴형의 과정을 좀 진행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거래량이 좀 감소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전개가 되고 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엔 다시 한번 상승 시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적인 전략은요, 지금 현재 1,900원에 좀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11,000원대에서부터 1,500원까지는 분할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 수익은 6%를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LNG선 등등에 들어가는 본행제를 만드는 양대 기업이죠. 한국카본과 함께 또 시장을 확실하게 나누고 있는 동성 화인텍에 대해서 오늘 6% 목표 수익을 잡고 도전을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재원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선물시장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물시장이 오늘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어서 그쪽 분위기는 어떤지 더더군다나 궁금합니다. 자,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쪽도 별로 재미없습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반적으로 웩더덕 현상 없다라고 자신있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오늘 현물 쪽의 힘이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동반해서 선물 지수 쪽에도 영향력을 주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현물 위축 흐름이 선물 시장에도 반영이 나오면서 끊임없이 계속 흘러내리는데요. 아침 초반에 선물항을 할 때 고점 매도이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렸었고요. 현재 기준에서 지난 수요일 날부터 지속되어 있는 시장의 도깨비 장세, 아무래도 호가가 좀 많이 비어있고 거래량이 좀 한산하다는 부분이 우리나라의 체질이 좀 약하다라는 것이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전환 후에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외국인들을 시장 종합에 대한 누적 포지션을 가지고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신규적인 자금들이 분명하게 들어와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외국인의 싸움이 하나 붙어 있다라고 먼저 확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기관과 함께 동반해서 매수세를 하고 있지만 금융투자 창구 쪽의 매수세는 일부 청산성이 좀 걸려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투신 쪽 역시도 청산성입니다. 외국인들 주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 금요일날 오후장부터 시작된 새로운 단기 자금들이 들어오면서 주도 일부 포지션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는 매수, 상승과 하락 쪽이 모두 다 열려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겠습니다. 옵션 시장 쪽의 추이를 보면 콜옵션 쪽의 추이가 오전장에 마무리가 되는 시점, 그러니까 중국 쪽이 출발하는 시점부터 10시 30분 이후부터의 변동들을 좀 키워주긴 했었지만 역시 방어 쪽인 성격밖에는 없었다. 풋옵션 역시 오전 출발과 함께 갭에서 위로 뜨자마자 그쪽 부근에서 거래를 수반시켰지만 그 이후로 시장이 흘러내리면서 전반적으로 풋옵션 쪽에 오히려 거래 쪽은 한산해지기 시작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프로그램 추이 쪽을 보면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베이시스에 의해서 특히나 비차익 쪽의 영향력이 시장을 바스켓 쪽으로 같이 밀어버리고 올려쳤다가 내려오는 부분에서 방어조. 자, 그런데 이 얘기 드릴게요. 시가총액 상위권의 지수의 연동성을 갖고 있는 대형 종목군들 쪽에서 시장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지수 관련주 쪽으로의 바스켓으로 매수가 들어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차익이 들어온 건 바로 이쪽에서는 방어 쪽인 성격으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베이시스가 호전되지 못하자마자 다시 한번 내려오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차익 쪽의 드라이브 자체를 보면 그렇게 많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았던 것이 매도도 소폭 정도 있었던 것을 지금 순간적으로 들어올렸죠. 이 들어올린 건 무엇 때문이다? 바로 베이시스 때문이다. 베이시스가 현재 0.3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오늘 거기다 대입해서 보시면 분명히 매수와 매도의 스위칭이 안 나오는 것을 아마 체크를 하셨을 겁니다. 현재 베이시스는 바뀌었고요. 지난 금요일 날부터 완벽하게 바뀌어서 그 값에 의해서 매수와 매도가 전형적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바뀐 베이시스 위치는 좀 더 확정이 되고 나서 아니면 또 변화가 나왔을 때 그때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베이시스의 변화 추이는 매우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동시만기로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제 전략이 노출될 수 있어서 좀 노코멘트를 좀 잡아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우리가 오후장까지 승부수를 잘 봐야 되는 것은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의 강화를 추가적인 강화가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판단하겠습니다. 그만큼 금융투자와 투신 쪽 역시도 공격적인 매수 주도를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확장이 된다라면 현재 3천억대를 넘어서 한 3,200억대가 맥스까지 좀 들어왔는 부분이었는데요. 이 부분 추가적으로 더 깨고 내려간다라면 마지막 종가가 저가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 현재 기준점에서 베이시스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방어 쪽가 나오긴 나오지만 현물들의 힘이 너무 약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신호등의 모양을 좀 보면요. 오늘 3분봉의 모양상으로도 단기적으로 아침에 이 매수는 야간 시장에 대한 왜곡 현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 이 부분에 매도가 계속 일갈되면서 전체적으로는 매도 우위이긴 하지만 신호등의 모양상으로는 매도 이후에 매수 하나를 잡고 그리고 나서는 계속 매도로 일관되고 있습니다. 지금 막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하게 만드는 위치일 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수세적으로는 계속 매도가 유리한 위치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일단 금일장 황금 라인, 마지막 오후장 황금 라인은요 268점
975로 설정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먼저 원고로 좀 보내드리고 나서 이 밑에 부분에 거래 형성이 되고 있는데요. 자, 268.75를 정확하게 올라타지 않는다라면 여러분들께서 여전히 매도 관점으로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현재 기준주는 완전히 저점 부근에 붕괴되는, 즉 268대 초반부에서는 공포 매수를 잡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께는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지표값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는데요. 현재 녹록치는 않습니다. 오늘 조금 연기금에 의해서 또는 국가 창구를 위해서 현물 쪽 매도가 좀 빠르게 월말 효과 이후에 조심해라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는데요. 그 부분이 지금 추세가 시작이 돼서 좀 빠르게 내려오긴 하는데 선물지수의 호가가 비어있다 보니까 공포들의 변동들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268.75를 완벽히 타야지만 매수 쪽으로 전환 스위칭 가능성이 있다라고 열어두시면 좋겠고요. 이 부분의 영역, 지금 268대 초반부에서의 영역은 아주 짧은 스캘핑, 즉 단타 틱치기 정도가 가능한 구간이지 여러분께 추세를 지금 잡으실 수 있는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마지막 5장 황금 라인 밑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 유리한 위치, 올라탈 때문에 매수를 잡으시면 좋겠고요. 역발상 매수 자리는 제가 좀 위험성이 도래되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리는데 저희는 지금 막판부에 매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지 않은 장인데요. 이게 지속될 것이냐라고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신규적으로 지난 목요일 오후장부터 지속되면서 금요일날 확정치 신규 물량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미국계냐 유럽계냐 이 차이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요. 아마 지금 유럽계 쪽에서 한머니 쪽하고 싸움이 붙은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파생시장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이 지지를 선언한, 즉 게임 아웃을 하기 전까지는 일단은 도깨비 장세가 지속될 것 같은데 오늘 조정포 자체가 큰 그림으로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는 내일까지도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주초는 조정 가능성을 조금 열어두시는 것이 좀 현명한 투자자 입장이다. 아직까지는 들어올리는 폭, 종가 위치 중요하긴 하지만 여전히 매도가 좀 유리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선물시장의 흐름을 김도영 멘토가 정리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입니다.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과 분야들 어떤 것들입니까? 네, 사실 오늘 시장이 특이한 이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그 중국 소비 관련 종목들이 좀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리용쿠첸, 대현, 라겐나, 한국콜마, 코스맥스, 제로투세븐과 같은 이제 그 중국 중산층을 겨냥한 소비 관련 종목들이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연말 소비 시즌이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오늘부터는 또 이제 사이버 먼데이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과 관련된 이제 또 소비 시즌으로 진입을 하고요. 그래서 경기 민감 섹터인 대표 종목들이 오늘 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삼성전자, 현대차, 기아차, 롯데쇼핑, GS홈쇼핑을 꼽아봤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문재인 테마주가 좀 상당히 좀 강세인데 상한가하고 막 그러는 모습인데요. 이제 차기 대선에 도전한다라는 그 소식이 들리면서 관련 종목들로는 이제 바른손 게임즈, 우리들 생명과 우리들 제약, 이미 그 지난 작년에 문재인 테마주로 떴던 종목들이 오늘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슈들 하나하나 짚어보죠. 먼저 중국 소비 관련주 상당히 흐름이 긍정적입니다. 네,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도 지금 중국 시장 영향을 우리나라가 좀 받고 있는데 중국의 이제 PMI가 50.8로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제조업 지수가 PMI가 좀 잘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중국 정부에서 이제 그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규제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가 시장에 좀 녹아드는 것 같고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교과서적인 얘기고, 그런 영향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심리가 상당히 좀 안 좋은 모습인데, 어쨌든 중국이 이번에 그 삼중전회를 통해서 힌트를 준 부분은 그동안에 이제 무차별적인 어떤 성장 정책에서 중산층을 이제 키워내는 그런 소비 정책으로 이제 변화를 모색한다라는 그런 힌트가 좀 주어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연말 랠리.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국 춘절이 가장 그 큰 명절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어떤 그 소비와 관련된 기대감은 유효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 성장과 더불어서 이제 중산층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이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88 올림픽 이후에 이제 중산층, 부동산 가격이 올라오면서 어떤 자산 증대에 따른 가처분 소득 증가에 따라서 중산층이 상당히 좀 두텁게 형성되는 모습, 그리고 소비 관련 종목들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중국도 그와 같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관련주 중에서 좀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이제 리움코첸입니다. 리움코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선 모든 주부들이 다 아시는 회사일 텐데, 밥솥을 이제 만드는 회사죠. 중국의 이제 관광객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밥솥 하나 정도는 사간다. 우리나라 옛날에 일본 관광 가면 코끼리 밥솥 사가는 거와 같이, 그와 같은 지금 열풍이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런 성장의 어떤 초기 단계 아직도 진행 중이고, 계속해서 이제 성장세는 내년, 후년까지도 계속 유지될 수 있다. 중국이 인구가 15억 명이 넘지 않습니까? 아직도 리움코첸 밥솥 보급하려면은 이제도 미약한 수준이다, 지금도.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매수 가격은 지금 현재가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리움코첸 오늘 45 빠져서 현재가 7,110원에 형성되고 있는데, 일단은 지금 정도 가격부터는 좀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 1차적인 목표가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21선 이탈하는 6,000원 라인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말연시 소비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선정해야 재미가 있을 텐데요. 지금 아무래도 소비 시즌과 관련해서 지금 지난 한 주 동안의 가장 큰 이슈, 주말까지도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제 연말 소비 시즌 블랙 프라이데이와 관련된 소식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보니까 그런 이제 분위기가 좀 퇴색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그보다는 지금 전체적인 이제 어떤 중장기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경기가 성장 둔화 국면에서 이제 점차 회복 국면,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성장과 상승 국면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바로 이 시발점이 연말 소비 시즌을 시작으로 시작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 수 있겠고요. 앞서 짚어드린 대로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사이버 먼데이, 그리고 앞으로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그리고 이제 연초에 어떤 중국과 관련된 춘절 랠리까지 해서 계속해서 좀 유통 소비 관련 쪽으로는 좋은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연말 랠리는 미국만의 잔치가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상당히 좀 공통된 어떤 잔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낮추면서 아직까지도 경기 회복과 관련된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물가가 상대적으로 좀 유가 하락에 의해서 물가가 상대적으로 싸다 보니까 디스펜서블 인컴, 즉 이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어떤 기저 효과에 의해서 연말 랠리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내로 돌아와서 지금 소비, 유통, 내수 관련주 쪽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나름 탄탄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좀 하나 종목을 신규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좀 AS를 한번 말씀드려보겠는데, GS 홈쇼핑입니다. GS 홈쇼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주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매수가 27만원, 목표가 33만원, 손절가 25만원으로 말씀드렸는데,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굉장히 좀 아직도 굉장히 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오늘 2.3% 상승, 6,500원 상승해서 28만 9,100원인데, 지금 요 상승세, 당분간 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눌림목 공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짧은 눌림목 구간은 27만 5천원 정도 수준이면은 한번 신규로 매수로에 진입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 재출마 의지를 밝히자 이 관련주들이 급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대선 이거 하려면 앞으로도 한 3년, 4년 기다려야 되는데 이 테마가 지금 뜬다라는 게 개인적으로는 좀 황당하기도 합니다. 어쨌거나 뜨고 있다니까 살펴는 봐야겠죠. 예. 아무래도 이제 대선 관련 테마가 좀 열풍이 오는 시기가 한 2017년 정도, 5년 뒤, 4년 뒤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일단은 시기적으로 너무 좀 부적절하지 않느냐. 이 테마로 그럼 4년을 끌고 갈 수 있느냐. 절대 아니고요. 단기적인 어떤 세력들의 물량 털기에 어떤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신규로 매수한다는 관점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소위 말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자를 밀었던 사람들이 이런 종목들을 많이 샀을 텐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들 생명과학이라든가 우리들 제약, 이런 이제 문재인 테마 관련 종목들 가지고 계신 분들 이번에 상승해서 좀 물량 줄이시고 좀 되도록이면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일단 첫 번째 전략이 될 것 같고, 신규로 매수하시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제
그 정부에서 지금 뭐 안철수 신당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정치적인 어떤 테마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너무 휘둘려서 좀 그 트레이딩을 하시기보다는 실질적인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실적, 기업의 본질적인 어떤 가치를 보고 투자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요. 관심 종목은 따라서 특별히 제시해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앞으로 대선이 뭐 한 3년 사이 남았는데 그동안에 이게 뭔 일이 일어날지 알겠습니까? 지금 이 테마에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상식과는 살짝 좀 거리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뭐 지난번 대선 때 문재인 테마주에 투자를 했다가 뭔가 이게 좀 그때 털고 나오지 못한 어떤 뭐 세력이라든가 뭐 큰 손이라든가 그런 게 있다라면은 일부러 좀 이런 걸 자가 발전해가지고 주가를 좀 올려서 어느 정도 좀 빠져나오는 기회로 활용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는가. 괜한 그런 음모설이 좀 설득력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개인 투자 여러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 코너입니다.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12월 이제 첫날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기도 하고요. 주요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아무래도 월초이기 때문에 경기 지표와 관련된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고 정책과 관련된 불확실성도 증시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쇼핑 시즌과 관련된 수혜 기대감이 IT 대형주뿐만이 아니고 중소형주까지도 확산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 체크 포인트고 기관의 수급 오늘 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의 수급에 따라 갖고 시장에 대한 변동성 그리고 상승과 하락에 대한 방향성이 결정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는 키포인트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주요 일정을 뽑아봤는데요. 자 한국과 미국의 주요 경제 지표와 정책 일정이 상당히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체크하고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네, 우선은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한국은행에 있어서 11월 외환보유액 발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에 대한 변동성에 대한 어느 정도 우리나라 감내 수준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 미국 쪽에서만 놓고 봤을 때는 역시나 GDP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성장률 잠정치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수포치 대비해서 개선이 됐느냐 그리고 전 분기 대비해서 개선이 됐느냐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베이지북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아시겠지만 연준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책과 방향성을 갖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중요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언급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대한 시장에 대한 해석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갖고 연말 냈냐 아니면 재차적으로 연말에 있어서 사상 최고가 경신에 따른 부담감이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해외 지표 그리고 해외 이슈에 따라 갖고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한 주다라는 것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맞아서 이 지출이 작년 전년보다는 3% 정도 감소했다고 합니다. 이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 이제 추수감사절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엄청난 소비가 세일 또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지요. 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에서 이 수혜주로서 IT 부품주 상당한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는 가능성과 전망이 있습니다.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네, 우선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충분히 기대감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사실 만약에 연초 대비해서 그리고 하반기에도 IT 부품 관련된 종목군들이 꾸준하게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보였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연말 시즌에 있어서는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이지만은 아시겠지만 6월달 급락 이후에 주가들이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대한 신제품 출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를 수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는데 우선은 여러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좀 매개세가 확산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우스 같은 종목군이 IT 부품 관련된 종목 내에서 최근에 상승 탄력도 그리고 실적 개선 기대감이 가장 높은 종목으로 언급이 되면서 그러한 분위기가 비슷한 섹터의 종목들까지 재차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 지금 이어지고 있고 시장 대비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강도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중소형주에 있어서 뭐 쇼핑과 관련된 종목이라든가 약간은 내수 방어 관련된 업종군들은 상당히 큰 폭의 상승 흐름, 추세적인 상승 흐름 보였는데 상대적으로 연초대회 주가가 그렇게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던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 연말로 갈수록 낙폭과대 인식에 따른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시장에서 약간의 충격 여파의 가장 키포인트는 바로 갤럭시 S4였습니다. 기대감이 컸던 만큼 실망감도 상당히 크면서 그와 관련된 소비자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분석, 그리고 판매량도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이면서 IT 부품주들에 대한 대세 하락에 대한 흐름을 보였는데, 내년도 초반 같은 경우에는 갤럭시 S5에 대한 출시 기대감, 그리고 이미 삼성전자에서 한번 이러한 것을 겪었기 때문에 보다 더 강력하고 또 보다 더 성능적인 측면에 있어서 기존 스마트폰과 확실한 차별화된 그런 제품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무선 충전을 비롯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이렇게 첨단 관련된 산업군들에 대한 기술력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섹터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런말랠리를 이끌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IT 부품 관련된 업종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안정적인 수급과 꾸준한 또 기관들의 매수가 겹친 덕에 미국 비롯한 글로벌 주요국 증시가 상당히 좀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기관의 수급 변화가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오늘도 이게 꽤나만 이게 내다 팔고 들쑥날쑥 해가지고 방향을 어디로 잡고 있는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종잡기가 힘들거든요. 앞으로 우리 시장에서의 기관의 역할은 어떤 것이라고 내다보십니까?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기관이 지수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끌어낼 수 있는 힘은 이제 분명하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그 영향력은 상당히 낮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지금 시점만 놓고 봤을 때에도 투신권 중심으로 해서 기관의 매물이 월 말과 그리고 월 초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 사실 11월 달 중순부터는 투신권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약간은 윈도우 드레싱 관련된, 즉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단기 자금 성격이 짙은 그런 자금들이 들어왔다라는 거, 아무래도 12월이 넘어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자금들이 빠져나가면서 시장에 충격을 주고 있는 것이 지금의 이 장세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펀드를 비롯한 이 투신권 그리고 자산 운용사에 대한 신뢰성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 크게 회복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적극적인 자금력이 지금 들어오기는 상당히 힘에 붙일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기대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연기금 중심으로, 보통 이맘때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내년에 뭐 주식시장에 얼마를 투자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올 때마다 연기금에 대한 수급이 좀 괜찮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만 체크포인트로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자금의 여력이 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연말 수익률 관리는 대형주가 아닌 약간은 기관 같은 경우는 중소형주 중심으로 상당히 좀 강하게 할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관의 수급을 만약에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기관이 적극적으로 사고 있는 중소형주에 대해서 매수하시는 것은 상당히 유효할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덱스를 움직일 수 있는 자금력에는 상당히 한계가 부딪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기관이 산다라고 해서 지금 따라 들어가시는 전략, 업종과 그리고 종목,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체적인 전략에 있어서는 기간을 상당히 다르게 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번 주 투자 전략이라면 어떤 것입니까?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반등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힘이 얼마만큼 이어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철강 금속 업종 중심으로 한 내년도 회복 기대감이 높은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도 더욱더 차별화된 움직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장 같은 경우에도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 아모레 퍼시픽이라든가 LG 생활건강 같은 종목군들 강세 흐름 보이면서 확실하게 이제 시장 대비 아웃퍼폼하고 있는 업종으로서 이 화장품 업종을 빼놓을 수 없다라는 거, 당분간 그동안 많이 소외되었던 만큼 소외되었던 것에 대한 보상을 어느 정도 받을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금융업체 같은 경우에는 국민은행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악재 리스크 그리고 4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많이 확산됐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갔고 그런 불안감이 많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순이자 마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망이 조금씩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예대 금리 차와 관련된 불안감은 아직 남아 있지만은 수익성이 만약에 개선된다고 한다면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개선될 가능성도 염두를 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조선업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목표치를 올해 목표치를 이미 달성한 수주
기대감이 컸던 종목 위주로도 매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내년에 상반기 상당히 좋을 수는 있겠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상승 탄력도 그리고 업황 회복력이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에 힘을 실리면서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은 추세적으로 지금 1000어라운드 혹은 약간은 하락 추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약간 좀 주의를 기울여 갖고 투자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서 지금 관심 두고 투자해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떤 것을 발굴해 계십니까? 네, 우선은 앞서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화장품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상승세를 그대로 받을 수 있는 한국콜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업체들과의 경쟁 심한 우려감 속에서 대부분 종목군들이 좀 하락 흐름 보였지만은 업체들 간의 파이는 약간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화장품 관련된 산업군들은 내년도도 올해 대비 10% 이상의 고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캐파가 커졌을 때 확실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화장품 ODM 관련된 업체군 중심으로는 충분히 투자 매력도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패션이라든가 이 화장품 관련된 업체군 중심으로 해서 앞서 말씀드렸던 ODM, OEM 관련된 업체군들이 여타 업종 내 다른 종목 대비해서 훨씬 더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미 3분기 실적에도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한국콜만 추가 반등 여력 앞으로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장 같은 경우는 시장 여파에 따라서 현재 1.3% 하락 흐름 보이면서 26,450원대 거래가 되고 있다. 하지만 27,000원대 이하면은 충분히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 이동평균선에 지금 상승 추세에 따른 완전하게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간적인 측면 한 2에서 3주 정도에 투자하신다라고 한다면은 목표가 29,000원대 3만원 바로 언저리 부분까지는 추가 반등 여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25,000원 이탈된다라고 한다면은 시장에 대한 여파 우리가 기대했던 연말 내리는 없는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대 이탈된다라고 한다면 우선 손절 처리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추천 종목들의 AS를 해보겠는데요. 자, 이 가운데 두 종목에 대해서 좀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메일유업과 한국가스공사 두 종목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우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 한 2% 정도 지금 손실이 났는데 우선은 매도하겠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관심도가 지금 전기가스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약간 손절 처리 말씀을 드리겠고 메일유업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상향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국내 가격 인상 뿐만이 아니고 역시나 중국 유화와 관련된 최대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 중국의 거대 지금 어린이 유아 정책과 관련된 변화 움직임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일유업 지금 수익 실현하시는 것보다 좀 더 들고 가셔갖고 지난주 역시나 큰 폭의 양봉 형태에 따른 수급 개선을 한번 노려보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심기현 대표와 함께 했는데요. 최종 포트폴리오 공개하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려주는 수익의 달인 김선윤 멘토 또 진격하는 이상로 멘토와 함께 2부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